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주한미군이 말이죠. 지금 굉장히 좀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 본토에서 온 1기갑 사단의 3기갑 여단 전투단이 지상군으로서 주둔하고 있는데, 이거 외에 추가로 지금 한 개 여단이 더 들어오는 그 정보를 취득을 했습니다. 두 개가 되죠. 갑자기 이 전투부대가 왜 이렇게 되는지.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우리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들이 좀 특이한 훈련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엔 사령부에서도 특이한 훈련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제가 종합적으로 알려드리면서 왜 이런 일들이 펼쳐지고 있고, 그러면 어떤 시기에 이런 일이 되고, 그리고 이런 시기에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거 외에도 미국의 항모전단, 그리고 그 종합적인 전략은 어떻게 되고, 미국이 원하는 바는 뭔지 한번 국제정세와 더불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신인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주한미군이 한국 대선을 앞두고 역대급의 전력 증강을 하고 있다.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 싱크탱크가 북한이 발사관 6개짜리 전략 잠수함을 건조 중이다. 그리고 SLBM을 내년에 실전 배치한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요. 바로 스탠퍼드 대학교의 국제안보협력센터 닉 한센 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SLBM 내년에 실전 배치한다. 내년 얼마 남았습니까? 보름밖에 안 남았죠. 열흘 이 정도밖에 안 남은 이 내년에 SLBM 실전 배치한다. 이 SLBM은 미국이 설정해 놓은 레드라인 중에 하나죠. ICBM이냐 SLBM이냐 이건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죠. 자, 북한은 그동안 러시아와 중국 등으로부터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한 각종 지원을 받았으며, 자신들의 SLBM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내년에 발사관 3개를 가진 재래식 동력 전략 잠수함 한 척을 실전에 배치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을 들어보면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받아서 북한이 핵무기 개발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중국과 러시아도 같이 싸잡아서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북한 관련 비공개 유엔 안보리가 열렸죠. 여기에서 아마도 중국과 러시아가 대단히 비협조적인 이런 태도를 보여줬을 것이고, 그래서 이 그린필드 미 유엔 대사가 공개 회의하자라고 주장을 하기에 이르렀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핵무기에 기술 지원해줬다, 그러면서 발사관 3개를 가진 잠수함을 실전 배치할 것이다, 그러면서 SLBM 내년 한다. 이게 바로 그동안 북한이 보여줬던 로미오급 잠수함의 동체를 좀 연장하고, 여기에 등짝을 좀 높여서 이번에 보여줬던 미니 SLBM이라고 하는 작은 SLBM 이거 3발을 꽂는 이런 잠수함을 곧 보여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와는 별개로 북한은 북극성 3형의 실험을 이미 마쳤으며 아직 정확한 증거는 없지만 최소 6개의 탄도미사일 발사관을 갖춘 대형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심포조선소에서 이 대형 아주 큰 그 압력선체 이런 것들 보면서 이거 한 5,000톤은 된다 하는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존의 로미오급 개량 잠수함 외에 진짜로 아주 장거리로 날아갈 수 있는 대형 SLBM을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전략 잠수함도 지금 건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고 스탠퍼드 대학교 국제안보협력센터 닉 한센 연구원이 보고서를 작성했고, 그것을 미 국무부 관영 매체인 VOA가 보도를 해줬어요. 자, 그러면서 백악관이 다시 북한에 대해서 실망감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할 만큼 했다. 그런데 북한이 말을 안 듣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2월 18일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미 외교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전략적 인내와 일괄 타결, 그 두 정책 사이에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략적 인내, 실패한 정책이죠. 오바마 시대의 8년 동안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전략적 인내라는 협상 정책을 썼죠. 이 말은 뭐냐? 미국은 일단 안 한다. 그러면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는 구체적인 어떤 행동을 보여주면서 나오면서 우리 협상 좀 하자. 즉 진정성 보여라. 그러면 니들하고 협상해 주겠다. 이렇게 하는데 북한이 그런 진정성 보여줄 리가 만무하죠. 그래서 사실은 미국은 협상 의지가 없었다라고 평가받는 실패된 정책. 그 다음에 일괄 타결. 트럼프 시대에 들어와서 그랜드 바겐, 그렇게 해서 일괄 타결하자. 한 방에 니들 거 전부 다 없애고 우리도 알아서 다 풀어주고, 그리고 경제적 지원해주고 니들 잘 살게 만들어줄게 가
트럼프 시대의 핵정책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실패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 니들이 그렇게 원하는 단계적 비핵화, 니들이 조금 비핵화하면은 우리는 제재 좀 풀어주고, 좀 비핵화하면은 제재 좀 풀어주고, 이거 북한 니들도 원했고 문재인 정부도 원했고 하는 그거, 우리는 그거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핵화를 위해 외교적 관여를 계속하고 점진적인 진전을 이루는 건 말이다. 우리는 외교에 관여할 의향이 있고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는 올해 내내 북한에게 이를 제안했지만 북한이 호응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동안 트럼프 시대 때 우리는 이렇게 원해 라고 북한이 계속 주장했던 바로 그 단계적 비핵화, 그리고 문재인 정부도 그렇게 해줘 제발 라고 했던 그 단계적 비핵화에 대해서 계속 북한에 우리 그렇게 하자 라고 하는데도 북한은 응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북한 핵 폐기 비핵화할 의사 전혀 없는 놈들이다. 대화 자체를 안 하고 싶은 놈들이다 라고 국가안보 보좌관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북한은 이제 핵 폐기할 의향이 전혀 없다라고 이제 결정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북한에 대한 뭔가 명분 쌓기에 들어갔죠. 그래서 북한은 미 본토를 위협하는 국가다라고 미국의 고위 군인들이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의 ICBM, 북한의 전력, 북한의 핵 또는 더티밤 이런 것들이 미국 본토의 생명 그리고 미국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한다. 계속 위협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하죠. 그리고 인권 탄압. 비공개 이사회까지 유엔 안보리 이사회까지 열렸으니까 인권 탄압 그러면서 북한이 그동안 이 김정은 시대 때 자행해왔던 공개 처형 이런 숫자까지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거기에서 사람을 불태워 죽이는데 거기에 자기 그 아들을 불태워 죽이는 아버지가 직접 보게끔 만들고 이런 어마어마한 잔악한 면을 계속 공개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테러 지원한다. 테러 지원 용납할 수 없죠. 그리고 테러 지원국을 다시 지정합니다. 핵 확산 주도국이다. 핵 확산되면 안 되죠. 왜? 중동에 있는 무장단체에게 핵이 들어가면 이게 유럽에 사용될지 미국에 사용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전 세계 니들 전부 다 북한은 위협으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프레임 짜고 있죠. 그리고 종교 탄압, 기독교 중심의 국가인 미국이 그리고 유럽이 종교를 탄압한다. 뭐야, 이 용납하면 안 되잖아. 그리고 중동 니들도 야 종교 탄압 말이 돼? 라고 동참을 호소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이버 범죄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지금 돈을 긁어모으고 있는 이런 행위들, 니들이 다 피해자야 라고 해서 북한은 전 세계의 공공의 적으로 몰아붙이기 위한 프레임을 짜고 있습니다. 이라크 할 때 그랬죠. 자, 이런 상황에서 한국을 배제하고 북한을 때리는 이런 훈련을 동시다발적으로 시행을 했는데요. 제가 두 차례에 걸쳐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었습니다. 12월 9일이죠. 12월 9일 날 아주 구체적으로 모든 것이 다 공개가 됐었어요. 저희 정보TV에서도 다 그걸 확인을 했고. 그래서 KC-135, 이게 가데나에서 날라왔고, 오키나와죠. 그리고 미 본토에서 온 F-35들이 서해에서 공중급유를 받고 공격훈련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훈련하러 들어갈 때 벙커버스터 같은 GBU-31, JDAM 이거 장착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그러면 서해로 쑥 올라가서 북한 평양 지역 또는 평양 북쪽 영변 이거 때리는 훈련했다라는 거를 읽어달라. 이게 공개가 됐으니까 그 말인 것이고, 그리고 미 본토에서 바로 날아와서 B-52 2대가 이 동해상공에서 F-35 7대의 호위를 받으면서 한 대당 7대 그렇게 해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쏘고 F-35 들어가서 폭격하고 이런 훈련을 했다. 이것도 다 미국 스스로 공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서해에서 동시에 북한 공습하는 훈련을 미국이 했습니다. 그것도 스텔스기를 가지고 F-35. 자, 그런데 제가 이런 훈련 전 처음 봤어요. 또 이런 걸 또 공개를 하네요. 뭐냐?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평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유엔 사령부에서 이런 훈련 사진과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JLTV 최신형 전술 차량인데 이 장갑차 2대가 있고 그 뒤에 호송 차량이 있고 막 이런데 이게 뭐냐? 유엔 사령부가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유엔 사령부 의장대는 의장 임무뿐만 아니라 최고 지휘부의 경호 임무도 맡고 있는 독특한 부대다. 다국적 병력, 즉 필리핀, 대한민국, 태국, 미국으로 구성된 의장대가 지난주에 전투준비 태세를 보장하기 위한 지휘부 호송 훈련을 실시했다. 그러니까 이 유엔 사령부 지휘부가 관사에 있지 않겠습니까? 아주 고위 지휘부가 장군들도 있을 것이고 대령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지휘부가 있는데 관사에 있다가 갑자기 비상 걸려서 뭔가 전쟁주의 벙커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안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쟁을 수행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휘부 호송 훈련을 의장대가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엔사 가면은 그 의장대 있을 텐데
걔들은 의장 임무뿐만 아니고 특별한 임무도 맡고 있다. 그게 바로 경호 임무다. 그래서 지휘부가 이런 장갑차의 호위를 받으면서 벙커로 전쟁 지휘 벙커로 안전하게 들어가는 이런 호송 훈련을 실시했다라고 유엔 사령부가 홍보를 했네요. 이건 뭐냐? 우리 지금 전쟁에 대비한다 라는 사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아주 또 희한한 독특한 훈련이 또 공개가 됐어요. 이건 뭐냐? 이게 지금 뭐 통신, 야전 통신하는 그 안테나 설치하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서 뭐 담이 있고 총을 들고 또 위를 향해 쏘고, 이게 뭐 시가전 훈련 같은데 이건 뭐냐? 제19 원정지원사령부가 공개한 훈련 내용입니다. 19 원정지원사령부는 어디냐면은 경북 칠곡 그 외관에 있는 미군 군수기지죠. 여러분들 대구 북쪽에 굉장히 큰 미군 군수기지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 군수기지 부대예요. 그러면 그 군수기지 부대 그 사람들은 뭐 해야 되냐? 그냥 이 부산항을 통해서 또 광양항, 진해항을 통해서 포항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런 미군 물자들을 딱 받아가지고 그걸 전선에 공급해주고 제대로 공급해주고 이런 임무를 하는 부대인데, 이런 부대가 야전에서 시가전 훈련을 하는 것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 제25 수송대대는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로드리게스 훈련장 실탄 사격장에서 대대의 원정 배치 작전 도심지 전투 훈련을 실시했다. 경기도 포천에 미군 훈련장 있죠. 로드리게스 훈련장. 그 로드리게스 훈련장에서 이 칠곡 외관에 있는 군수부대가 원정 배치 작전을 하고 그러면서 도심지 시가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시가전이 아니면 그냥 자기네들 기지에 군수기지에 적 특적 부대가 오는 것을 방어하는 훈련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 이렇습니다. 이것도 지금 적의 건물, 적진의 건물을 클리어하러 들어가는 모습이죠. 이렇게 박차고 좀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시가전에서 하나하나 건물들을 지금 제압하고 들어가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지 지키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 가서 다른 이 적진에 가서 안전지역을 확보하고 그 길을 우리 기지로 삼는 이런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북 칠곡, 경북 외관에서 미군 물자 받아서 전방으로 추진해주고 이게 아니고 이 상황을 보면 북한 지역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전진교도보, 전진군수기지를 구축해서 거기에서 다시 또 현장에 배분해주는 이런 태세를 하는 것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런 군수부대들이 지금 자기 기지 확보해야 되니까 시가전 훈련, 북한 지역에 있는 기지 확보 훈련을 하는 것이다. 북한 지역 이 군수부대가 들어간다 이 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미국에서 놀라운 보도가 나왔습니다. 12월 17일 현지 시각 인사이드 디펜스가 보도를 했는데요. 육군은 오늘 대한민국과 유럽, 중동으로 3개 여단의 예정된 순환 배치 일정을 발표했다. 3개 여단은 모두 상비군이며 2022 회계연도 2분기 중에 배치될 예정이다. 한국은 1기갑 사단 이하 1기갑 여단 전투단이 파견될 예정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게 뭐라고? 자, 핵심이 이겁니다. 2022 회계연도 2분기. 미국은 회계연도가 그 전년 10월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2022 회계연도는 지금 현재입니다. 그래서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 회계연도 FY 2022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2022 회계연도의 2분기는 언제냐? 2022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그냥 2022년 2분기는 2022년 4월 1일부터지만 미국의 2022 회계연도 2분기는 1월 1일부터입니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 1월 1일부터 부대가 배치될 거다. 어디에? 대한민국에. 라고 하면서 이런 부대가 배치되겠다고 해요. 그래서 2022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배치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쯤 아마 배를 타고 오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그런데 지금 있는 부대가 바로 이 부대죠. 불독 여단인데 1기갑 사단의 3기갑 여단 전투단입니다. 불독. 그런데 지금 여기는 새로 오는 부대는 1기갑 사단의 1기갑 여단 전투단, 아이언사이드, 철기병이라는 이름의 부대예요. 자, 그런데 그동안 한국에 오는 이 순환 배치돼서 오는 부대들이 대부분 사단을 다 교체를 했습니다. 1기병 사단, 1기갑 사단, 3기갑 사단 이런 식으로 계속 사단을 교체를 해서 여단 전투단 하나씩 보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둘 다 1기갑 사단이에요. 지금 기존에 있는 부대는 1기갑 사단, 3기갑 여단. 새로 오는 부대는 1기갑 사단의 1기갑 여단. 이 말은 뭐냐? 자, 여기는 불독 부대는 2021년 7월 1일부터 내년 3월 30일까지 주둔하는 부대예요. 그런데 여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그러면 1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1월, 2월, 3월은 두 개의 예단 전투단이 한국에 동시 주둔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화염과 분노하던 2017년 그때가 딱 이런 상황이었죠. 두 개의 예단 전투단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한 개 순환 배치 말고 추가로 한 개가 더 들어왔었죠. 그때의 상황으로 지금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 돌아가야 될까요? 그럼 이 시기에 뭐가 있을까요? 한국의 대선이 있습니다. 3월 한국의 대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사단을 교체해서 왔는데 같은 사단이다. 당연히 같은 사단이니까 지휘가 훨씬 더 수월하겠죠. 전체 두 개의 예단을 만약에 전투를 시킨다면 훨씬 더 수월하게 손발이 맞겠죠. 이런 이상한 상황을 우리가 보는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한 개의 화학중대가 더 들어왔다. 왜 더 들어왔을까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게 답이 나왔습니다. 한 개 예단이 전투단이 더 들어오니까 그 예단 전투단의 생화학, 화생방 관련한 이 보호 또 방호 이런 것들을 제공해야 되니까 한국에 이미 두 개 전투단을 지상군을 배치를 하기 위해서 이미 그 사전 준비 작업으로 화학부대를 먼저 보냈다. 그래서 12월 3일이었죠. 인도태평양사령부 보도자를 제가 그때 보내드렸었는데 조지아주 포트 스튜어트에 주둔하는 92 화학중대가 한국에 배치되어 있는 1기갑 사단 이하 3기갑 예단 전투단 지원 임무를 위해 한국에 배치되었다. 그래서 하나가 더 들어와서 지금 있는 불독 예단을 지원을 하고 기존에 있는 미 2사단 직할의 화학중대가 새로 들어오는 철기병 여단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화학, 생화학, 화생방 관련한 대비를 하는데 자, 문제는 이 철기병 여단이 한국에 오기 전까지 내셔널 트레이닝 센터 그러니까 이 NTC에서 지속적으로 10월과 11일 두 달 동안 이런 훈련을 집중적으로 한 것을 자신들이 공개를 했습니다. 뭐냐? 적진에 들어가서 대규모 생화학무기 또는 화생방 무기, 핵무기 등 이 화생방 상황에서의 전투 그리고 그것을 제거하는 이런 훈련들을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장들을 보면 이게 화생방 전의 최고 등급인 MOPP 4등급의 복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그냥 화생방 최고 등급 복장을 하고 전투를 하고 있는데 기갑 예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중심 돌파해서 때리 부수고 확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적에게 충격과 공포를 팍 주고 전쟁 의지를 말살시키고 그리고 뭐 화생방 이런 건 나중에 다른 보병 부대가 와서 하는 건데 기갑 부대가 이런 걸 왜 할까요? 그래서 순식간에 어딘가 치고 들어가서 이 화생방 무기를 확 제압하는 이런 연습을 10월, 11월 두 달 동안 집중적으로 한 것을 그들이 일부러 공개를 했다. 그러면서 화생방 부대를 이 기갑 예단을 지원하는 화생방 부대를 한국에 먼저 보내서 세팅을 시키고 그리고 또 추가로 온다. 화생방전을 대규모로 준비하고 있는 정황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진짜로 미국이 북한을 칠까? 제일 중요한 것은 항공모함 상황을 보면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야 미국의 항공모함 어떻게 되냐 라고 하면서 보니까 아주 핵심적인 칼빈슨이 어디로 움직이는가였는데 지난주에 봤을 땐 칼빈슨이 벵골마 쪽으로 가 있었어요. 디에고 가레시아 쪽으로 인도양으로 쑥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이번 주말을 거쳐서 칼빈슨이 다시 인도네시아 쪽으로 쑥 들어왔습니다. 즉 남중국해로 들어오겠다 이거죠. 괌 쪽으로 가겠다 이거죠. 그래서 칼빈슨이 중동 지역 즉 이란 때리러 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다시 아시아로 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지중해 해리 S 트루먼 있죠. 이 해리 S 트루먼이 우크라이나를 때리려고 하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지중해 지금 스테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란은 안 때린다 이겁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이란은 안 때린다. 그런데 지금 이 미국의 항모 상황을 보면 거의 21세기 들어와서 뭐 21세기 들어오자마자 바로 뭐 테러와의 전쟁을 20년 동안 해버렸으니까 21세기 들어와서 가장 여유로운 상황이 됐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로널드 레이건 일본에 있죠. 그리고 지금 에이브라함 링컨이 완전 모든 준비를 마치고 지금 출동 준비하고 이제 옵니다. 이 지역에 오는데 칼빈슨이 다시 돌아오죠. 세척이 되는 겁니다.
또 제랄드 포드 미국의 최신 항모죠. 이게 지금 이제 그동안 시험평가 전부 다 마치고 태평양 함대에 배치되겠다 하고 지금 함대 다 꾸려놨어요. 그리고 그동안 빠져 있었던 조지 부시 이 항모도 지금 컴투엑스를 하고 있고, 그러면 곧 한 2달 내로 전력에 투입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뭐 이렇게 되면 한 5척의 항모를 이 지역에 투입할 수가 있죠. 그리고 아메리카 이 강습 상륙전단, 이 아메리카도 F-35 12대 실으니까 거의 항모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마킨 아일랜드 마찬가지입니다. 키어사지 마찬가지입니다. 3척의 강습 상륙함. SX는 지금 뭐 이란 때문에 여기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3척의 강습 상륙함, 5척의 항모가 여유를 가지고 있고,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로널드 레이건, 칼 빈슨 지금 돌아오고, 에브라함 링컨 지금 곧 출발합니다. 이 정도로 엄청난 전력이 한반도로 모이게 된다. 이거 도대체 뭐냐? 대만이냐? 아니죠. 대만은 지금 뭐 2024년, 2025년 이때가 위기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의 대선을 앞둔 이 시기에서의 미군의 집결 목적은 뭐냐?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한국의 대선을 안전하게 치르기 위해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건가? 북한이 뭐 2월달 광명성절 맞아서 이 지금 우주발사체 준비하고 그리고 이 인공위성 정찰위성 3개 만들어 놨다라는 거 지금 공개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 광명성절 때 광명성 로켓을 쏘아 올릴 것이냐, 그게 바로 ICBM 도발 아니겠습니까? 아니면은 그걸 억제하지 마라 라는 억제 차원인가? 아니면은 때려, 그래 니들이 그 때려주면 정말 좋아, 땡큐야, 그러면 그냥 확 어떻게 해버려, 위기를 확 고조시켜. 안 때리더라도 위기를 어마어마하게 고조시키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국의 대선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문재인이 그동안 5년 동안 한다고 했던 것이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그래서 문재인 스타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문재인보다 더한 자가 대통령 되었어야 되겠느냐. 그래서 바꾼 대북 정책이 돼야 된다. 그래야 한국이 안전하다, 변화가 있다 라는 사인을 미국이 주려고 지금 준비하는 것은 아닌가. 왜? 미국 입장에서 한국 이재명 되면 되겠습니까? 한미동맹이 끊어질 판인데. 그래서 한미동맹을 완전히 제대로 복원하겠다라는 후보가 당선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준비를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긍정적인 희망을 가져봅니다. 어쨌든 지금 주한미군 유엔 사령부에서 장성들을 지휘 벙커로 옮기는 이런 호송 훈련, 그리고 시국에 있는 군수부대가 적진에 들어가서 시가전 훈련을 하는 이런 훈련, 그리고 새로 한 개의 기갑여단이 추가로 더 들어와서 2개가 동시에 석 달 정도 2개가 지상군이 더블로 되는 이런 상황, 이런 거는 평범한 상황은 아니다. 여러분들 공감하시죠? 아무튼 이런 평범한 상황 아닌 것이 아주 비범한 결과를 만들어내기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